세 번째는 폴리시 베이스 리인포스 러닝인데 좋은 굿뉴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의 틀에 대해서 이미 이제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중간 갈아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쉬울 수는 있는데 대신 스토카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시오림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차이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카스틱 그리고 디터미니스틱은 시간 관계상 오늘 설명하진 않을 거고 그냥 뭐가 다른지만 보여드리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알면 우리가 DP를 쓰고 모델을 모르면 RL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 처음에 배운 RL은 밸류 베이스드 RL입니다. 결국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을 우리가 계산하겠다 이거고, 첫 번째 방법은 오른쪽 그림 있죠? 그 몬테칼로 메소드처럼 내가 한 에피소드 트레스토를 다 따라간 다음에 그 리워드 큐뮬레이트해서 업데이트 하겠다. 이게 몬테칼로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쭉 길게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높다. 바이어스가 낮은 장점이 있지만, 근데 베리언스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TD 메소드로 넘어갑니다. TD 메소드로 넘어가면 샬로우 백업을 하기 때문에 베리언스를 낮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폴리시하게 이걸 계산하면은 살싸고 어프폴리시하게 계산하면 큐러닝입니다. 그게 TD 메소드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좀 장점을 섞어보자. 그게 이제 TD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테이블로 하지 말고 뉴럴넷 쓰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뉴럴넷 기반 RL이고, 가장 대표적인 어떤 뭐랄까요, 플래그십이라고 하나, 그걸 세운 게 이제 딥큐넷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파동이가 많이 멀어졌잖아요.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 RL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스토카스틱이고 말씀드린 디터미니스틱은 차이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좀 한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액터 크리틱 때문에 결국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밸류 베이스는 V 값과 Q 값을 배우고, 이게 임플리시트한 폴리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쯤 되면 좀 감이 오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밸류 베이스드 리인포스드 러닝은 우리가 V 값이나 Q 값을 업데이트 했어요. 그죠? V 값이나 Q 값을 업데이트 했고, 그 최적의 컨트롤 하기 위해서 그리디, 뭐 입실론 그리디라는 그런 하나의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넣었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시를 우리가 직접 업데이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폴리시 베이스는 우리가 밸류 펑션 말고 우리가 폴리시를 직접 배우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식의 흐름 같은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기존의 테이블 업데이트 하던 거 뉴럴넷으로 계산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쯤 되니까 사람들이 뉴럴넷으로 계산할 거면 그냥 폴리시를 업데이트 해도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폴리시 베이스드가 나왔고, 근데 폴리시 베이스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마찬가지로 베리언스가 높은 경우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려고 액터 크리틱이라는 걸 씁니다. 제가 봤을 때 액터 크리틱은 제목 이 모델 이름을 진짜 잘 지어가지고, 물론 좋은 알고리즘만 더 유명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액터 크리틱은 그 밸류 베이스드와 폴리시 베이스드 중간인데, 왜 그러냐면 액터는 폴리시를 업데이트해요. 그리고 크리틱은 저 밸류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밸류 베이스드의 어프로치랑 폴리시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같이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액터 크리틱이 이 사이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다 알고리즘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왜 폴리시 베이스드 RL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끔은 그 밸류를 에스티메이션하고 우리가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폴리시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보다 폴리시 자체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입실론 그리디라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익스플로레이션을 좀 억지로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그 자체 폴리시에 확률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스플로레이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왜냐면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인공지능 연구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는 없을수록 좋잖아요. 그게 다 최적화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시를 직접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하이 디멘전이나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얘는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 더 유리한 이유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수렴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사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로컬 옵티멀 컨버전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그 폴리시가 있는데 그 로컬한 거에 갇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더 계산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밸런스 프로그램이 있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액터 크리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폴리시 베이스드 RL의 좀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오늘 주로 설명드릴 폴리시 그레디언트, PG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카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중심으로 하는데,
보시면은 그 오늘 처음 배운 리인포스드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을 리인포스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표시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저거의 베리언스를 해결할 액터 크리틱.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스텝 사이즈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다른 시오림으로 접근해보자 해서 나온 게 TRPO. 그 TRPO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단순화하자 나온 게 PPO. PPG까지 이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저거 다 한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한 분이, 그러니까 그룹으로 연구하고 있는 대단하신 분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방법. 얘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Derivative Free Optimization이라든지 또 뭔가 하나 나오면 사람들이 또 합쳐요, 결국. 그래서 그걸 합치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오늘은 생략하고, 왜냐면 여러분이 좀 복잡한 문제를 폴리시 베이스드 RL을 쓰면 대부분 PPO로 시작하십니다. 워낙 프랙티컬해요. 그 프랙티컬한 이유를 오늘 좀 설명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PPO까지만 이해하셔도 사실 좀 최근 강화학습의 흐름을 다 캐치를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뉴럴넷 기반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펑션, 이게 뭐 로스 펑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을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결국 오브젝티브 펑션은 저 J 값을 최대화시키는 파라미터를 찾는 겁니다. 그죠? 딥러닝이랑 똑같아요. 근데 저 맥스냐 민이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로스 펑션이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점을 찾는 거면은 저게 민이겠죠? 근데 우리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거여서 맥스를 취합니다. 원래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expected return of episode. 그러면 이게 일단 몬테칼로 접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몬테칼로하고 TD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밸류 펑션 뷰로 expected return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거랑 동일한 겁니다. 대신 이 S0, P0 말하는 거는 그 처음 스테이트의 처음 스테이트의 확률을 넣어서 expectation 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인 건 동일합니다. 그 다음 얘를 트래젝토리 뷰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이제 타우가 들어가거든요. 트래젝토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 폴리시 기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파이 자체가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이 얘를 폴리시를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리워드 트래젝토리에 대한 리워드를 넣어주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에 이제 폴리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래젝토리 뷰 포인트는 지금까지 본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소문자 T인데 그 대문자 RT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그 트래젝토리 전체에 대한 치즈 모으는 거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래젝토리 리턴 뷰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어져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온 얘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제 길을 잃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다 이해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익스펙테이션을 서메이션 폼으로 나타내면 시그마가 나오고 P랑 R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그 타우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워드 값이니까 똑같은 건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됩니다. 얘를 서메이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데리베티브 씌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 결국 경사 하강 해가지고 그 글로벌 옵티멀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한 겁니다. A 값을 미분한 거고, 미분하면 이 데리베티브 항을 안에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약간의 트릭을 씁니다. 보시면 똑같은 확률 값을 한번 곱해주고 한번 나눠줘요. 한번 곱해주고 한번 나눠주면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는 그 분수는 로그를 미분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로그 함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 얘가 로그 함수로 들어가 버리면 얘랑 동일하게 expectation term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P 값이 우리 따로 뽑아지니까.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expectation 폼으로 표현이 어려운데, 이걸 로그로 취하면서 P가 딸려 나오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가 들어간 이유는 한번 곱해주고 한번 나눠준 다음에 수학적으로 약간 트릭을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데리베티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 모든 이 익스펙테이션이긴 하지만 모든 트래젝토리를 그러니까 풀 백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n번 했다고 가정하면 얘를 어프록시메이션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한 거를 평균화 시키자가 끝입니다. 근데 이게 수식으로는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로 설명하자면, 보시면은 이게 확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트래젝토리 전체에 대한 리워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이 리턴을 받는 트래젝토리가 나올 확률을 높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결국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결국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 많이 받으려는 트래젝토리로 갈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세타를 업데이트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 현재 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만 더 참으시면 얘가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얘가 똑같이 나온 거에다가 얘를 지금은 트래젝토리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얘를 아까 말한 스테이트와 액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t는 0부터 여기서는 서메이션이 없었는데 여기 서메이션이 생겼잖아요. 얘가 왜 그러냐면 내가 0부터 시작하는 거와 터미널 스테이트 t-1 가는 거 다 곱해주겠다. 그게 한 트래젝토리니까. 그러니까 트래젝토리를 스테이트 액션 단위로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되고, 그럼 얘 리워드 큐뮬레이티브 리워드 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거 리워드 다 합친 거니까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리워드 투 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 0을 t 값으로 바꿔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t 값으로 바꾸냐면, 여러분이 t에서 액션을 취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t 전에 발생한 리워드들은 t에서 한 액션에 관련이 있나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t에서 액션을 취하니까 t 이후에 받는 리워드만 내가 한 액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해서 k는 0이 아니라 k는 t를 써줍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가 되는데, 이거 감마 t 디스카운트 팩터 빼낸 다음에 계산하는 건데 그냥 이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최종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드디어 계산할 수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세타는 파라미터니까 현재 갖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폴리시예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스테이트, 현재 액션, 그 다음에 현재 기준의 펄셜 트래젝토리를 가지고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테일한 것까지는 사실 세세한 유도는 조금 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는 이유는 내가 현재 스테이트를 가지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고도 써주고, 아까 말한 t는 t 이전에 리워드들은 빼주고 거기다 t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이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계속 쓸 거거든요. 이 이퀘이션을 가지고 처음에 몬테칼로 어프로치로 폴리시 베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expected return이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 얘 최대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은 치즈를 모으겠다, 이건 건데, 얘 값을 최대화 시키면 아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거랑 똑같은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폴리시 베이스드 리인포스드 러닝 알고리즘인 리인포스를 쓸 수 있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몬테칼로 메소드 기반이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전체를 쭉, 이게 트래젝토리거든요. 에피소드 한 트래젝토리를 전체 쭉 따라갑니다. 따라간 다음에 각각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 이걸 스코어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로그 들어간 거를 스코어 펑션을 다 저장을 해놔요. 이 델타 값을 이따 코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저장이 돼 있고, 리워드를 계산할 때는 이걸로 계산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스코어 이거 알잖아요. 이거 아니까 얘 RT 값도 계산해서 저장해 놉니다. t는 0부터 t-1까지 전체 에피소드에 따라서.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 한 개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얘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폴리시 베이스의 가장 기초인데, 여러분이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밸류 베이스드 리인포스 러닝에서는 뭔가 더 길지 않았어요? 기억 체감상? 그게 긴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 밸류 펑션과 액션, 그냥 Q라고 할게요. Q 값을 업데이트 한 다음에 그 아래에 이런 줄이 써 있습니다. take action, greedy 해가지고 폴리시 만들거든요. 왜냐면 폴리시를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밸류를 계산하고 한 번 더 폴리시로 넘어가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폴리시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폴리시에 대한 세타가 업데이트 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사실 더 단순해요. 그걸 유도하는 거는 조금 까다로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취한 게 몬테칼로 메소드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시 베이스드에서의 몬테칼로 메소드를 취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베리언스가 큽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필드만 다르지 계속 같은 걸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베리언스가 크기 때문에 얘를 줄여줘야 되는데, 간단한 방법은 저 리워드에다가 어떤 B 값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B를 넣어줄 수 있는 거는 저 샘플링한 리워드 값을 평균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러면 또 계산이 많이 드니까 현재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쓰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알고리즘에서는 이거 그냥 RT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RT 마이너스 현재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넣어준 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스테이트 밸류 펑션 어디서 계산해요? 그러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계산할 수 있는 뉴럴넷을 따로 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 하려면 결국 뭐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그 뉴럴넷이 따로 있고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뉴럴넷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리인포스 위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인포스 위드 베이스라인이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의 시초입니다. 사실은 네트워크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사실 그 딥러닝, 그러니까 뉴럴넷이 파워풀해졌기 때문에 이걸 막 여기저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시 계산하는 거 뉴럴넷 따로, 스테이트 밸류 펑션 계산하는 거 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원리는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는 건데 그 내가 계산하는 거는 폴리시를 최대하는 거니까 얘를 최대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하고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이거를 그러니까 스테이트 밸류 펑션 따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액터 크리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사람들이 몬테칼로 말고 또 TD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게 나오면 같은 과정을 답습하는 거예요. 밸류 베이스드에서도 몬테칼로 해보다가 TD로 넘어간 거고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도 몬테칼로 하다가 TD로 넘어가는 거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아까 이거 우리 몬테칼로에서는 얘 업데이트 했잖아요. 근데 아까 그 밸류 베이스드 할 때 원래 리턴 값 업데이트 하던 거 템포럴 디퍼런스 TD로 넘어오면서 현재 스테이트로 계산할 수 있는 값으로 대신 넣어줬잖아요. 그죠? 몬테칼로에서 TD로 넘어갈 때 얘도 똑같습니다. 결국 몬테칼로로 계산하려면 이 전체에 대한 리워드를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현재의 액션 밸류 펑션 쓰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설명은 생각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는 올려드릴게요. 가능하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넣어주면 결국 그 모티베이션 똑같아요. 리턴 값을 내 현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으로 바꾸자. 얘도 리턴 값을 현재 계산할 수 있는 값으로 바꾸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 값이 또 베리언스가 크니까 b를 빼주는데 이 b 값은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쓰는 거죠. 그게 액터 크리틱입니다. 그러니까 리인포스에서는 똑같이 내가 뉴럴넷을 두 개 쓰긴 했지만 거기서는 q 값이 아니라 이 r 값 썼잖아요. 그 리턴 값. 그러니까 몬테칼로 베이스드니까 어쩔 수 없이 에피소드 하나당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 스테이트 밸류 펑션 상관없이. 근데 내가 이 로스 펑션 자체를 이제 그 액터 크리틱에선 바꿨기 때문에 TD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베이스라인이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상관없이 리인포스는 몬테칼로 메소드고 그 액터 크리틱은 TD 메소드이기 때문에 결국 베이스라인을 추가해도 똑같이 각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알고리즘이 됩니다. 크리틱은 그 내가 Q 값을 그러니까 비평관 채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액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폴리시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액터는 계속해서 내 보상을 극대화하는 폴리시 방향으로 가는 거고 크리틱은 자세한 거 생각하겠지만 이 Q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Q 값이 가장 좋을 때는 수렴되는 거잖아요. 내가 업데이트한 Q랑 현재 가지고 있는 Q가 같으면 수렴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빼준 걸로 로스 펑션을 만듭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그 액터에는 내가 가지는 리워드를 최대화 시키려는 방향으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맥시미제이션 시키는 거예요.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입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최대화니까. 근데 크리틱에서는 얘 두 개의 차이를 0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0으로 보내야 되면은 최소화 시켜야 되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플러스일까를 한번 쉬는 시간 동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이제 액터 크리틱입니다. 그리고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V값 자체를 이렇게 다음 업데이트 값이랑 나 V값으로 재해주면 이 어드밴티지 펑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아요. 그 액터는 폴리시를 업데이트 하는 거고 크리틱은 그 Q값을 업데이트 하는 건데 여기서는 Q값이 아니라 이 어드밴티지 펑션을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원리는. 자세한 내용은 생각할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액터 크리틱은 내가 TD 메소드로 가면서 액터는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매 타임 스텝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크리틱은 매 타임 스텝 Q나 이 어드밴티지 펑션을 업데이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매 타임 스텝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t가 tmax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게 액터 크리틱이 td 메소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리인포스는 한 번 에피소드에 대해서 쭉 계산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td 메소드까지 가서 액터 크리틱까지 갔는데도 스텝 사이즈 프로블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강화학습은 그 인생과 같아서 그 계속 실패를 하면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너무 크게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주식 같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텝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몰 스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스텝으로 가면은 근데 수렴이 너무 느립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너무 큰 스텝으로 가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그게 돼버려가지고 배드 폴리시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적당한 스텝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국 스텝 사이즈 프로그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크게 하자니 이게 루인될까봐 걱정인데 작게 하자니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나온 게 Relative Policy Performance Identity라는 시오림을 기반으로 만든 TRPO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생각할게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아까는 그 로스 오브젝트 펑션을 구성할 때 여기서 이 스코어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중요한 게 이 렐러티브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폴리시랑 내가 업데이트할 폴리시랑 현재 갖고 있는 폴리시의 성능 차이를 내가 추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옵티마이즈 하고 싶은 폴리시, 현재 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현재 폴리시와 옵티마이즈 될 폴리시에 대해서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두 개의 간극이 너무 커버리면은 배드 폴리시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정해놓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트러스트 리전이거든요. 트러스트 리전 폴리시 옵티미제이션인데, 그 트러스트 리전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업데이트해도 배드 폴리시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트러스트 리전을 계산하는 게 KL 디버전스라 해가지고 두 확률 분포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델타 값을 트러스트 리전 값을 줘가지고 제한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크기를 제한을 해주니까 내가 이 정도 큰 스텝으로 가도 되나? 너무 작은 스텝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정해주니까. 그래서 그 트러스트 리전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TRPO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거 알고리즘 보시면은 KL 디버전스라고 해서 계속 그 샘플링된 함수 간의 확률 분포 차이를 계속 계산해 줘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업데이트를 또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스테이트가 특히 디멘션이 커졌을 때는 이 KL 디버전스를 전부 다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TRPO는 이론적으로는 훌륭한데 좀 프랙티컬한 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PPO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는 TRPO에서는 KL 디버전스를 계산해서 내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추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업데이트를 했다면, PPO는 근데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제한해버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클립 PPO거든요. 클립 PPO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크기를 제한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 RN, 여기 계산되는 값, 이거 TRPO랑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곱해져서 그 어드밴티지 펑션과 곱해져서 업데이트 되는데, 너 여기까지만 업데이트 해. 이게 1 플러스 입실론 넘으면. 그리고 얘가 그 음수일 때도 그 로스 펑션에 더해지는 값을 최소화하려고 너도 여기까지만 업데이트 해 라고 클립해 주는 거예요. 그게 PPO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PPO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TRPO가 더 완성도가 있거든요. PPO는 강학습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잘 되는데 왜 잘 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게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론적인 게 TRPO고 좀 프랙티컬한 게 PPO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요약을 드리면 KL 디버전스 같은 걸 계산해서 내가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크기를 추정해서 그 업데이트를 하는 게 TRPO고, PPO는 그거 계산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한 번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그냥 정해줄게. 그 입실론이라는 변수로. 그게 이제 PPO 클립입니다. PPO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강화학습을 공부하신 학생들이 PPO까지 도달하면 약간 허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PPO를 하도 많이 쓰니까 이론적으로도 가장 완성도 있고 뭔가 팬시할 것 같은데 막상 안에 들어오면 클립 이거잖아요. 뭔가 대학교 때 학부나 고등학교 때 배울 것 같은 그런 함수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학습 이미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강화학습의 미래를 좀 높게 보시는 분들은 이 폴리시 베이스 쪽에서 한 번 더 점프가 있을 거다. 지금 이론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점프가 되면, 마치 물론 챗GPT도 강화학습을 사용하긴 하지만 챗GPT 이후에 인공지능 한번 붐이 온 것처럼 강화학습 쪽에도 한 번 더 붐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제가 맛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결국 똑같아요. 원리는 스토카스틱은 내가 그 폴리시 자체를 파이로 표현하고 디터미니스틱은 뮤로 표현하거든요. 왜냐면 파이로 표현하는 거는 확률 값을 냅니다. 내가 위로 갈 확률 0.2, 아래로 갈 확률 0.8. 근데 이 디터미니스틱은 그냥 딱 단일 값으로 나와요. 위로 가, 아래로 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때 여기는 그 액션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주고 폴리시에서 여러 액션에 대한 걸 계산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펑션 이렇게 계산되는데, 디터미니스틱은 좀 다릅니다. 이거 유도하는 거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파이 대신에 뮤가 들어가고 이거 미분해보면 Q 값이 같이 미분돼요. 여기서는 여기 A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A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오브젝티브 펑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진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대로 넣어주면 똑같은 액터 크리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토카스틱과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저 오브젝티브 펑션 구성만 달라질 뿐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깜빡했는데 그 TRPO와 PPO가 사실은 액터 크리틱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뭔가 액터 크리틱을 배운 다음에 PPO랑 TRPO를 배우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대부분의 TRPO와 PPO도 결국 보시면 이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같이 추정해서 로스 펑션에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시도 업데이트하고 스테이트 밸류 펑션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액터 크리틱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액터 크리틱을 하는 그 알고리즘이 기존의 리인포스에서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였다면, 여기에서는 아까 말한 렐러티브 시오림을 사용해서 내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크기를 계산해서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차이는 내가 결국 이 고민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큰 스텝을 가져갈 수 있냐를 알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실습을 할 건데요. 그래서 어제 껐네요. 잠시만요.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픈AI에서 집나줌이란 걸 만들었거든요. 짐에서 발전해가지고 집나줌이 됐는데, 재밌는 게 쉽게 말하면 강화학습 하는 사람들의 놀이터를 얘네가 그러니까 놀이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강화학습은 에이전트와 인바런트 간의 상호작용을 봐야 되니까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시뮬레이션 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얘네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하게 될 거는 클래식 컨트롤의 쿼트폴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거를 코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 자기들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만들면 그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그 레퍼런스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카트폴을 쓰기 때문에 내 카트폴 내가 했더니 내 알고리즘 이 정도 성능 나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돼버린 겁니다. 이미 강화학습에서 이 집나줌이라는 걸.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제가 딴소리긴 한데 작년 10월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유체학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체역학 하는 워싱턴 대학 그룹에서는 이름이 하이드로짐이었나? 하이드로짐이어 해가지고 유체역학 문제에 대한 이런 놀이터를 이미 자기들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기준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요즘 강화학습이 좀, 특히 미국 쪽 제가 보니까 유체역학 좀 엄청 이슈여가지고 이게 잘 될 게 보이니까 자기들이 이미 그 기준 플래그십을 꽂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도메인에서도 유체역학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 있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강학습 모델을 개발할 때 내게 최고라는 거를 더 신빙성 있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임포트 하는 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다 하셨으니까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는 거 생각할게요. 그래서 집나줌 설치해서 임포트하고 이거 하나씩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전 미리 해놨는데 같이 누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인스톨하고 그 환경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면 이 진 버전이 뜨거든요. 네, 이렇게 뜨면은 성공이고요. 다 뜨실 거예요. 똑같은 코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추가로 필요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네, 이런 건 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임포트 라이브러리 하는 것도 잘 배우셨죠? 넘파이 있고 뭐 텐서플로우 당연히 업데이트하고 케라스 업데이트 불러오고 이런 거 다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케라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를 사용했고 파이토치로도 가능해요. 근데 오늘은 이걸로 실습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액터 크리틱 뉴럴넷 빌드를 합니다. 네트워크 모델을.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다 하나하나씩 뭔가 노테이션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다룰 건 아니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음표 된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 코드를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이따 제가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 할 때는 클래스 예를 들어 오토 인코더면 오토 인코더 클래스를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실습할 거는 강화학습에서 액터 크리틱이기 때문에 액터 크리틱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고 보시면 우리가 뉴럴넷을 사용해서 강화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액터는 파일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시를 계산하는 액터, 그 다음에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계산하는 크리틱 두 개를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얘는 좀 단순하게 하려고 댄스를 합쳐놨거든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를 합쳐놨기 때문에 커먼 레이어를 지나서 하나는 액터로 하나는 크리틱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크리틱은 내가 계산하는 게 스테이트 밸류 펑션 하나이기 때문에 차원이 1이고요. 그다음 액터는 액션 수에 따라서 우리가 다 폴리시 프로버리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액션 개수에 따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이 4개면 4개 확률을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메소드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션의 개수는 지금 2개예요. 카트폴이 왼쪽 가는 거 오른쪽 가는 거 2개거든요. 이거 그림을 먼저 뭐 이런 거예요. 아까 동영상 보셨겠지만 이거 일정하게 세우려고 내가 하는 거거든요.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개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이건 이제 그냥 딥러닝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액터 크리틱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액션에 대한 스텝을 이 environment 스텝 펑션에서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텝에서 계산하는 게 스테이트, 리워드, 그 다음에 이게 끝난지 안 끝났는지 이런 것들 생각하고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뒤에 이게 왜 필요한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 액션에 대한 스텝이 있고 여러 액션이 합쳐져서 전체 트레젝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몬테칼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원 에피소드에 대한 런도 코드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거 지금 좀 크게 설명을 하고 짧게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를 돌리는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돌리고 맥스 스텝, 타임 스텝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타임 스텝마다 스테이트 계산하고 내가 폴리시 그다음에 그러니까 액터랑 크리틱 할 때 보낼 거 계산해 주는 거예요. 보내고 이걸 모델을 통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스테이트 리워드도 같이 계산이 됩니다. 내가 액션을 넣어주니까 계산이 되고 이제 넥스트 그러니까 여기가 넥스트 스테이트고 여기가 넥스트 리워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리워드를 다 저장해 줍니다. 왜냐면 이따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 써야 되거든요, 우리. 그래서 크리틱별로도 저장해 주고 이거 폴리시도 저장해 주고 리워드도 저장해 줍니다. 이따 업데이트 하려고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원래는 액터 크리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D 기반으로 보통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코드는 TD 기반인지 몬테칼로 기반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코드를 보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치즈 모아야죠. 치즈 모으면은 expected return인데 여기 보시면 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가요. 속도가 좀 빠른 이유는 이따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릴 거라 그래요. 디스카운트 어딨죠? 감마가 들어가요. 그래서 감마 들어가서 계속 차곡차곡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t에 따라 이것도 저장해 놓고 이따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 쓰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오브젝티브 펑션 혹은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업데이트 하니까 계산해야 합니다. 로스를. 그래서 이 로스를 계산하신 걸 보면은 아까 얘네 이거 계산해 주는 거거든요. 얘는 코드로 짜여 있으니까 보이시죠? 코드로 짜여 있으니까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스코어 펑션에다가 내 어드밴티지 곱하고 그 다음에 크리틱은 밸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계산하는 거니까 밸류와 리턴 간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래서 각각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래 액터 크리틱은 액터 뉴럴넷 따로 크리틱 뉴럴넷 따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단순한 버전이어서 뉴럴넷 아까 커먼 레이어 기준으로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 로스 그냥 합쳐져서 같이 업데이트 합니다. 이거는 연구한 사람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어떻게 짤지는 연구한 사람마다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류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트레인을 시킵니다. 트레인 시키면 그레디언트 테이프 다 많이 쓰셨죠. 그래서 리턴 계산하고 내가 밸류, 리월드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다 이제 로스에 넣어줍니다. 그럼 아까 내가 선언해 놓은 펑션에서 로스를 계산해 줄 수 있죠. 그럼 로스 값을 우리가 여기서는 최대화하는 거니까 이 그레디언트 써가지고 계속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뉴럴넷 기반으로 강화학습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코드의 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 10분은 그래도 들여다봐야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서 좀 가볍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시멈 에피소드 1000으로 지정해 놓고 내가 어느 정도 리월드에 도달하면 멈추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수렴 됐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얘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에 한 이런 건 부차적인 거니까 10에 한 번씩 띄워주고 그래서 얘를 런을 하시면 이거 위에 거 다 실행했다는 가정하에요. 전 미리 해놨으니까. 그래서 하면 이제 열심히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니셜 스테이트가 랜덤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니셜 스테이트 랜덤하게 잘 돼 있으면 금방 수렴되고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면 수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랜덤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누구는 쟤는 빨리 끝내 왜 전 빨리 안 끝나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냥 이니셜 스테이트에 따라 다른 거다. 그리고 나서 비주얼레이션 시키면 얘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 엄청 빨리 수렴됐다는 거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엄청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의 세워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거를 비주얼레이션 하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을 할 거는 오늘 벌써 이거 제 목표긴 한데 지금 알고리즘 액터 크리틱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강의 자료 보면서 리인포스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할만 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리인포스를 바꾸는 건데 이건 제 목표고 일단 그래도 코드까지만 이해하셔도 완전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런하는 코드니까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오히려 이해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런하는 코드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런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여기는 결국 지금까지 짜진 코드를 돌리는 거라서 이해하시는 거는 큰 상관없고 여기서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reinforce learning으로 지금 사실 쓰는 게 reinforce with baseline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액터 크리틱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피소드를 돌립니다. 한 줄 한 줄 설명을 드릴게요. run 에피소드를 돌리면 이거 돌리는 겁니다. 에피소드 이거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돌려서 우리가 이 0부터 시작해서 t까지 가잖아요. t까지 이 값들을 내가 저장하겠다. 얘가 run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run 에피소드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run 에피소드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럼 보면은 여기가 run 에피소드죠. run 에피소드 들어가면 이제 t 시간에 따라서 한 타임 한 타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데이터 포맷 변경하고 이런 거 생각할게요. 그러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 있잖아요. 모델에 스테이트를 넣어주면 내가 현재 폴리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재 뉴럴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폴리시, 파이 값, 정확히 말하면 스코어 펑션이겠죠? 이 스코어 펑션과 밸류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넥스트 액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 액션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 프로버빌리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크리틱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스테이트 밸류 펑션. 왜냐면 다 내가 계산했으니까 계산한 값들을 내가 저장할 수 있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액션 스코어 펑션은 업데이트를 위해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코어 펑션이, 그러니까 그냥 파이라고 할게요. 파이 너 덕분에 다음 액션 결정했으니까 너 이제 저장해 놔. 나중에 업데이트 할 때 다시 쓸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environment 스텝에서 계산해서 state, reward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다음 스텝에 state와 reward를 얻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액션을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액션을 결정했으니까 다음 타임 스텝에 state와 reward를 계산해 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 코드 안에서는 저 카트폴 역학 계산하는 게 코드가 한 줄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나즘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그 텐서플로우 이거 인바이러먼트 스텝을 할게요. 인바이러먼트 스텝이 1로 가면 보시면 여기 t 인바이러먼트 스텝은 결국 인바이러먼트 스텝을 얻어오는 거니까 인바이러먼트 스텝인데, 결국 얘가 그 짐 라이브러리 안에서 내가 준 액션을 가지고 다음 스테이트와 그리고 리워드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코드 안에서는 우리가 역학을 전혀 계산 안 하고 있고요. 얘네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오픈 AI가 만든 이 집나지움에서.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니까 우리가 넥스트 스테이트를 알 수 있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 스테이트 알고 리워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워드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것도 말씀드리면 몬테칼로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이 스코어 펑션, 이거 보이시죠? 스코어 펑션이랑 그 리턴 값 그리고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다 저장해 놓고 한 번에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두 개 다.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그 뉴럴넷을 두 개 합쳐놨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 두 개가 합쳐진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개 합쳐서 한 번에 업데이트 한다. 로스 펑션을 더해서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끝나고 내가 업데이트 할 걸 생각해서 미리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걸 뭐 얘가 그 액션 그 스테이트 개수가 10개면 10개 대에 저장해 놓고 행렬 계산해서 한 번에 업데이트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아래에서 어디까지 했죠? 런 에피소드를 이해하신 거예요. 런 에피소드를 하려면 각각 스테이트 액션에 따른 스테이트 변화와 그 다음에 리워드를 계산해야 되는데, 액션은 내가 갖고 있는 폴리시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액션에 대한 스테이트의 변화는 그 집나지움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계산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워드는 알아요. 그럼 이제 리턴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 리턴은 이 get expected return 펑션에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get expected 펑션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get expected return 펑션이잖아요. 얘는 자세히는 나중에 들여다 보시고, 중요한 건 그 리워드 값들을 디스카운트 감마 넣어서 계산해 준다. ERT 계산해 주는 거예요. ERT. 네. 아까 정확히 말하면 아까 그 런 에피소드에서 계산한 건 이 라지알이 아니라 한 번에 그 리워드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몬테칼로에서는 그 전체 리워드를 더해서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죠? 사실 몬테칼로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터크리틱 TD 어프로치에서는 이렇게 에피소드 전체에 대한 그 리워드,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를 계산을 안 합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그 리턴을 계산했고, 그러면은 이거 데이터 포맷 변하는 건 생략하고 이제 우리가 로스를 계산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이거 다 알거든요. 액션 프로버스트 그 다음에 밸류는 그 런 에피소드에서 얻어왔고, 리턴은 방금 설명드린 can expected return 펑션에서 얻어왔으니까 이거 세 개 다 알거든요. 그럼 우리는 컴퓨터 로스 펑션으로 얘네를 들고 들어가서 그 로스를 계산해 오는 겁니다. 컴퓨터 로스 들어가면 어드밴티지에 대한 그 로스를 계산해주고, 죄송합니다. 액터에 대한 로스를 계산해주고 크리틱에 대한 로스를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액터에 대한 로스는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크리틱에 대한 로스는 얘가 되겠죠. 디테일은 조금 다른데 왜냐면 알고리즘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로스를 합쳐서 한 번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겠다. 그죠? 근데 이게 카트폴이 쉬운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만약에 문제가 복잡하면 그 네트워크 두 개 합쳐서 하면 잘 학습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쉽게 하려고 두 개 합쳐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 로스까지 우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로스도 아니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이제 컴퓨터 로스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넣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어제까지 배우신 딥러닝이랑 똑같은 거예요. 테이프 그레디언트로 얘네 각각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해주면서 그 에피소드 리워드를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에피소드 리워드가 만족이 되면 학습을 끝내는 거고, 만족이 안 되면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뭐 학습 종료 조건 이런 건 여러분 문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다른 건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은 뭐 크리틱의 로스가 크리틱 로스가 0으로 갈 때 수렴을 학습을 끝내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코드 짜실 때. 그럼 여기다가 리턴 값을 다르게 넣겠죠. 그러면은 이거 런 할 때 여기서는 리월드 스레졸드를 475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여기다 뭐 예를 들어 0.001, 그럼 그 값이 0.001보다 작아지면 학습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학습할 거냐는 걸 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그게 이거의 코드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임포트 하는 건 생략하고, 이거 액터 크리틱 모델 만들어주는 거, 왜냐면 우리 액터 크리틱 뉴럴넷 모델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 액터를 위한 거, 크리틱을 위한 거, 여기서 합쳐져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을 결정했을 때 그 액션에서 어떻게 다음 스테이트가 가는지 이 집나줌이 계산해주게 하는 거, 그게 이제 environment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런 에피소드 전체를 돌리는 거, 당연히 이 안에 얘가 들어오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런 에피소드에서 내가 업데이트할 밸류들을 다 저장해주고, 이 안에서 다음 액션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다음 액션 계산한 건 아까 보여드린 집나줌으로 가서 계산이 되는 거고, 그게 이런 에피소드의 목적이죠. 그리고 expect return은 뒤에서 이제 얘 업데이트 할 때 내가 사용할 값, 리워드가 아니라 리턴 값 사용하니까 얘를 넣어주는 거고, 얘가 리워드고 얘가 리턴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로스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그 로스 펑션 구성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트레인 스텝에서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거고, 얘에서 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실 때 공부를 트레인 스텝 기준으로 각각 시작하시면 런 에피소드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 펑션 여기 있고, 이 펑션 여기 있고, 이 펑션 여기 있으니까 그 펑션 기준으로 따라가서 공부하시면 순서가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인 스텝부터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면은 이런 거는 생각하고, 우리가 액터 크리틱에서 reinforce로 바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reinforce with baseline에서 일반 reinforce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원래는 지금 이건 보시면 돼요. rt-state value 펑션 빼주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어차피 state value 펑션을 위한 거니까 이제 무시하시고, 이 state value 펑션 계산 없이 그냥 rt 값으로 업데이트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state value 펑션 그냥 크리틱 너 없어도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거는 뉴럴넷을 액터 것만 남기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코드 안에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크리틱을 그냥 무시하시고 액터만으로, 뭐 이따 코드 수정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액터만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코드 수정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하셔도 되고, 지금 짧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아마 코드 세부적으로 뭐 차원 맞추거나 이런 거는 지금 보여드릴 필요 없고,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결국 액터 크리틱에서 reinforce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크리틱은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폴리시만 업데이트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뭐 코드를 실행할 건 아니지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리틱은 필요가 없어지고 얘도 필요가 없어지겠죠. 네. 이렇게 되고, 우리는 갖고 있는 기존의 히든 레이어 가지고 이제 액터가 계산하는 스코어 펑션이랑 이제 뒤에 나오겠죠. 얘만 이제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어차피 리턴은 따로 계산하니까 그럼 리턴 곱해주면 되잖아요. 나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컴퓨터 로스, 결국 로스가 바뀌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로스가 바뀌는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액터 크리틱이니까 어드밴티지 펑션을 리턴에서 밸류를 빼주잖아요. 왜냐면은 밸류를 크리틱에서 계산해 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리턴만 계산하니까 얘를 날리면 됩니다. 사실 이러면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리턴인데 그냥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여기 스코어 펑션에다가 이 리턴만 곱해줘요. 그죠? 스코어 펑션 내려오고 리턴만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리턴이 들어갑니다. 리턴스가 들어가죠. 헷갈리니까 그냥 이걸 뺄게요. 이걸 빼고
리턴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크리틱에 대한 로스는 우리가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크리틱 로스 필요 없으니까 액터 로스만 가지고 학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크리틱이 없으니까 액터라고 안 불러도 되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려고 액터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뉴럴넷이 그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액터만 남고 이제 크리틱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리인포스 기본 알고리즘에서 이 프로버빌리티와 큐뮬레이티브 리워드, 그러니까 리턴을 곱해주면 업데이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사소하게 차원 바꾸고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로스 해주고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뭐 크리틱에 관련된 변수들은 삭제를 해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지금 제가 한 그 수정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직접 한번 돌려보실 거면 집에 가서 자잘한 에러 같은 건 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 간단하게 실습해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거 오늘 강의 내용이 제가 2학기 때 강화학습 수업을 대학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은 대학원 한 학기 동안 수업한 내용의 거의 70~80%를 오늘 다 커버한 거예요, 사실. 물론 요약해서 하긴 했지만. 그래서 3시간 동안 제가 그걸 커버한 이유는 사실 그 분량에 맞추려면 오늘 여러분 수업은 그 벨마니케이션에서 끝나야 돼요, 사실. 그 3시간 맞추려면 그것도 꽤 빠듯하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벨마니케이션 끝나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뭐가 관련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얕게 들어가더라도 벨마니케이션을 넘어가서 우리가 그 밸류 베이스드 펑션에서 몬테칼로랑 TD도 맛보고, 베리언스 바이어스 왜 있는지가 중요할지도 맛보고, 그 다음에 폴리시 베이스로 넘어가가지고 몬테칼로랑 TD가 또 동일하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적용해보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스텝 사이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PPO를 가봤구나 까지 가보면 그래도 그냥 1년의 흐름을 조금은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사실 PPO를 쓸 수도 있고 액터 크리틱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지점에 알고리즘을 쓰는지를 여러분이 조금은 알거든요, 수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연구하실 때 훨씬 공부하실 때 좋은 포인트가 시작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 강화학습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욕먹을 수 있는데, 요즘은 그냥 사실 이런 PPO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에이전트 PPO 이러면 알아서 해줍니다. 요즘 라이브러리는 텐서플로우 같은,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는 그 지도학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텐서플로우는 강화학습용인데, 그렇게 에이전트 PPO 하면 지금 액터 크리틱이니까 액터 크리틱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코드 다 알아서 짜줘요. 내가 스테이트 선언해주고 액션 선언해주고 선언해줄 것들만 선언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편해져가지고 PPO 쓰면서 PPO 코드를 볼 일이 없어요, 요즘은.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연구해서 사용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전체 코드를 그 어떤 라이브러리 없이 어떻게 짜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입니다.